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금메달을 안겨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갑자기 금메달? 무슨 금메달?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오늘도 남자 단체 양궁전을 제가 또 보고 왔는데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획득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격경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 포트폴리오는 올림픽과 상관없이 조용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금메달은 저희 위원님들이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은 왜 이러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꼼꼼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크릿 강연회가 취소가 됐죠. 하지만 시크릿 원정대를 구성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강원도 원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를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기면 즐길수록 더욱 재미있는 올림픽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노란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힘든 월요일이지만 이 월요일병을 날려줄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유명한 리브라더스죠.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양궁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양궁 금메달 따는 거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정수 전문가님은요? 좀 전에 땄나요? 네. 아까 오후 한 5시쯤 시상식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 이제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대본을 빠져나간다고요? 쓰고 그래서 예. 올림픽 볼 시간도 없어요. 나는 올림픽 볼 시간도 없다. 지금 방송 준비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죠.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또 저만 챙겨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대외적으로는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주식시장은 그다지 금메달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메달도 좋긴 한데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골든벨이 울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또 왜 그랬는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장 위원님들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키워드는 정말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탄소 국경세, 그리고 대선주, 코인이 오랜만에 또 키워드가 올라왔고요. 조정장대 횡보장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만 해도 정말 굵직한 국내외 이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FOMC 회의도 그렇고요. 중국발 이슈도 그렇고요. 기술주들의 굵직한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정말 대내외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은데 뭐 다 각설하고 오늘 시장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이 시장에 대한 해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오늘 특히나 또 바쁘게 방송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 미증 시가 금요일 좀 살짝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조정 나오고 나서 해외 선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약간 시장을 약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아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선물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 네. 뭐 증시가 좋았던 적이 이 12달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많이 없습니다. 눈치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조금 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네.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디폴트 가능성. 아. 예전에도 한번 디폴트가 언급이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됐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면서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됐었고 요번에 이제 8월 1일까지 미국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이 합의가 일어나서 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좀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시장이 꽤나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또 하필 금융위기 때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고 아마 그때 학습 효과로 요번에 뭐 그 정도까지는 네. 시장이 크게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네. 우려감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이제 FOMC 시점이 보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따졌을 때 마지막 주는 항상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 또 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봉상의 차트 흐름은 조금씩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적인 관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 하면 뭐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두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는 늘 시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부각받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보면 좋겠다 하시는 아이디어를 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곧 한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디폴트 이슈가 또 우리 시장에 생각지도 못한 이슈로 다가오면서 악재로 네.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열어두고 보시되 월 말에 이제 주간 같은 경우는 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키워드가 조정장 대 횡보장이었는데 이 키워드가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밀리면서 특히 우선주들이 자꾸 튀어오르는 걸 보면서 보통 하락세로 장이 이제 접어들 때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게 좀 뭐랄까요? 처음에 약간 힌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시그널처럼. 네, 시그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꺾이는 거 아니야 하고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런 키워드가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냥 일단은 대응을 해보자. 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큰 흐름상에서 뭐 시장이 이제 꺾여가지고 추세가 완전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추세적인 부분은 유지를 해주면서 단기적인 조정 정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뭐 FOMC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뭐 또 우려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네. 시장이 빠졌다 뭐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생각을 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7월 FOMC 앞두고 시장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님께서 우선주 사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려 섞인 마음으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은 시장 늘 낙관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이 전일날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많이 못 올라가서 많이들 좀 실망을 했을 텐데 사실 이 흐름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반등을 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한번 안 움직였다가 그 다음 날에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는 약간 렉 걸린다라 그러죠. 약간 좀 더디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장중에 오늘 빠졌었어도 정말 요만큼 빠졌어요. 잠깐 지수를 보면 뭐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지수로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년에 그 신고점을 지금 계속 갱신 중에 있죠. 오늘도 아침에 갱신했다가 뭐 0.75% 내려와 있는데 일주일 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 2200 아닙니다. 1200 아니에요. 3200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3200이나 꿈이나 꿨습니까? 그렇죠? 3200 신고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신고점은 3116. 거기에서 불과 지금 뭐 9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뭐 이렇게 큰일 난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4%대 급락을 하고 중국 시장도 3%대 급락을 하고 물론 아래꼬리 좀 달면서 반등을 주긴 했지만 자체적인 악재가 나왔었죠. 사교육에 대한 그 전면 금지에 대한 뭐 얘기들이 이제 장중에 나와주면서 홍콩 증시랑 중국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얘기가 일단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와 좀 그 같이 버물려져 가지고 좀 더 시장 충격을 좀 준 건 있는데 원래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합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시장이었으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4% 빠졌을 거예요. 코스닥은 5% 빠지면서 사이드카 아마 울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 종목들이 20% 이상 급락이 나왔을 시장인데 그리고 내일도 한 20% 또 빠져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안 빠져요. 웬만해서 종목들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코로나 확산세에 있죠. 악재입니다. 그렇죠? 악재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 이 얘기가 지금 조금 더 퍼지게 되면 이제 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이 규제가 부동산이라든지 교육업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민간 사업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이제 공포감이 기술주 부동산 헬스케어 규제 리스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사교육 관련주들만 지금 박살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서 헬스케어라든지 기술주들 그다음에 부동산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게 되면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좀 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거의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지금 뭐 급락세가 원래 중국 시장이 저런 식으로 급락하게 되면 또 며칠 뒤하면 또 언제 그러냐 대체 또 반등 주고 또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장중에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참 이 중국이 그래 공산국가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큰 산업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송두리째 확 하고 그냥 들어버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안감에서 아마 중국 시장이 더욱더 크게 흔들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많이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었다 정도로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려서 불안은 했겠지만 네. 정작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 SDI, 뭐 LG화학부터 해가지고 대형주들 뭐 두산이 됐든 두산중공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급락한 거는 딱히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었으면 못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을 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중국 시장은 또 많이 빠지면요. 만약에 중국시장이 내일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 안 빠졌기 때문에. 근데 중국 시장은 많이 빠지면 조만간에 보세요. 또 금방 또 급등납니다. 그러니까 4% 빠지면 3% 올라가고 또 3% 빠지면 또 3% 올라가는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라서 그래서 중국 시장도 바닥을 치면 다시 정상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교육을 다 전면 폐지하고 그 종목에서 상폐당하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면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업종으로 돈이 또 몰릴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급락이 나온 부분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흔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이제 번지면서 조금 더 흔들면 그러면 조금은 빠질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근데 하루 이틀 얘기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라 충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7월 말인데 이번 주 주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주봉이 강해야 그래야 월요일 날에서 월요일 다음 달에서 조금 흐름들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지금 주봉인데요. 지금 음봉이잖아요. 마무리를 음봉으로 이 21선 라인을 만약에 깨면서 움직이게 되면 8월 달장에서 그렇게 재밌는 흐름은 안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 7월 마지막 주 여기에서 주봉상에서 양봉으로 한번 양봉으로 뻗어주는 모양을 나오게 되면 모양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이 좀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봉상에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월봉상에서 코스피가 전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뚫어주는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주봉과 월봉상에서 그런 모양만 나와준다 그러면
8월 달에서도 연속적인 좀 상승세가 좀 예상이 좀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또 마감이 되는지가 또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 포인트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이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사교육 시장에 얽혀 있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번 주에 뭐 굵직한 그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기술주에 눈여겨보고 있던 분들은 이제 기술주 안 되나 보다 하고 고민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애플, 테슬라 실적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근데 실적 사실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컨센서스 자체를 좀 낮춰서 잡아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이 추정치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발표된 기업들 85% 이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이 기준치가 좋게.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좀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 계속 좀 부양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뭐 교육 관련주들 규제가 아니죠. 그냥 뭐 하지 마라. 그냥 철폐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시장은 이 자율에 맡겨놔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너무 또 강하게 이렇게 그냥 진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교육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학원 다 문 닫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모바일 뭐죠? 우버 같이 네. 이렇게 중국판 우버도 지금 미국에 상장한 거 가지고 굉장히 네. 제재를 지금 심하게 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네. 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알리바바, 텐센트 할 것 없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이제 오늘 안 좋아서 거의 주가가 폭락을 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또 굵직한 미국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관련된 흐름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정말 중국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결단이 아닌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을 야 문 닫아 이렇게 하면 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눈앞으로 보고 나니까 좀 한번 실감이 나게 되네요. 네, 관련돼서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 또 참 이 키워드가 재미있는 게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들이 보고 있는 키워드가 좀 달라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코인이요? 네. 네. 코인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코인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거 왜 넣으셨을까요, 전문가님? 코인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어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이중 바닥을 찍은 듯이 이렇게 좀 만들고 그 조정도 충분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가 아마존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다른 가상화폐도 결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을 잘 보면요. 네.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고 기사를 써놨어요. 그죠. 풍문으로 들었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찌라시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글로벌 지금 코인 시장은 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2월 달에 사실 이 아마존에서는 디지털 신흥 결제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네. 이런 관련 기술자들 책임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코인을 봐라 이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창투사들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움직임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부터 해서 또 창투사들의 크랩톤 상장 이슈까지 다음 네, 주에 다음 주에 있죠. 있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총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번 주에는 카카오뱅크 오늘부터 있었고 다음 주에 또 크래프톤 상장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이렇게 코인으로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코인이 올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슈로 좀 파생되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코인이 키워드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을 아까 흔들었던 중국 이슈 하니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또 중국 정부가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연합이 도입하려는 이 탄소 국경세가 국제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했다라는 이슈가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지가지 민폐를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치를 줬는데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일찍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거 탄소 국경세. 그렇죠. 네.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키워드는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유럽에서 얘기가 뭐 계속 뭐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랑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좀 따져보고 이 부분을 이제 EU의 탄소 국경세를 좀 따라하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관련된 온실가스 관련주도 움직이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중국도 자체적으로 지금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같이 나와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저탄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전 세계 좀 대두가 되는 가운데에서 사실 중국이 제일 안 따라줄까 싶었어요, 작년에서는. 근데 최근에 그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7월 16일서부터 해서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의 큰 시장의 내용을 보여줘서 그러면은 중국, 미국, 유럽,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할 만큼 다 했죠, 지금. 얘기가 다 나왔죠. 그리고 그 얘기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탄소로 갈 거고, 그러면은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부터 규제를 하겠죠. 그리고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많이 걸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열어두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도 많이 당연히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10년 전에서는 이렇게 확 바뀔 거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자율주행차로 모두 다 이렇게 전기차로 확 다 바꿀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인류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 모여가지고 지구가 종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를 인질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중국처럼 그런 강제성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지금 뭐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도 여기 참여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전 세계가 다 참여하면서 가는데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뭐 KC코트레라든지 뭐 휴캠스라든지 아니면은 에코프로도 거기에 엮입니다. 2차 전지를 엮이긴 하지만 뭐 에코프로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뭐 앞으로도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니고요. 2026년도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탄소 다 배출 제품 수입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2023년부터 2025년에서는 시험 기간을 거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조치들이 더 취해지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아직 이게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지금 뭘 어떻게 부과하고 뭐 벌금을 얼마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이게 완성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 아마 이걸 조율을 하면서 법을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슈,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은 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각국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 탄소 국경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대선주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누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대선주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오늘 당 대표와 이제 치맥을 하면서 또 치킨과 관련주들이 오늘 마셨나요, 같이? 치맥을 같이 하셨나요? 오늘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색깔이 제가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뭐 거리두기 때문에 네.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2인 안에 못 들어갔군요. 그렇죠. 부모님. 네, 최훈 시장님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저를 불러주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두 분이서 치맥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게 이슈화되면서 이제 오늘 좀 반등이 한번 강하게 좀 나와줬어요. 대선주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선한 뉴페이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이제 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지지율이 좀 급증하는 사람들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꽤나 오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다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라는 부분에서의 존재 가치가 이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테마의 이제 원동력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무언가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결국은 뭐 재료 소멸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입당하기 전까지는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아마 마지막 시세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인지를 하시고 물려서 그냥 끝까지 내가 버텨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네. 거.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나올 거니까 물려 계시던 분들께서는 좀 잘 탈출도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잡고 손절할 자리는 딱 잡아놓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선주로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에서 크나큰 수익을 내셨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대선주 관련돼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거나 혹은 공략하고 싶으신다면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키워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뇌구조 함께 보시죠. 네, 키워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환율 궁금하다, 인프라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중국 이슈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 풍력주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카카오뱅크 안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오늘만 해도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카카오뱅크에 내가 청약을 해서 받으면 땡큐지만 너무 좋지만 문제가 되는 건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로서 카카오뱅크를 보면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주로 보지 말고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쪽으로 봐야지 뭐 이 가격 높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뱅크 첫날 공모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저는 카카오뱅크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네. 그걸로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로 카카오가 우리 우려먹었다 그러죠.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한 2년이 넘게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도 하고 그랬는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10만 원이고 액면 분할 한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은 저기 2만 원 이하일 때 저 바닥에 있길래 그때도 카카오뱅크 얘기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상장은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들과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 이슈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 당시도 이 종목을 물론 타 방송이 있었지만 추천주로 주기도 했어요. 원래 바닥 종목을 좋아해서.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
그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200% 올라갈 때도 야, 참 많이 올라갔다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이미 벌써 이슈는 받을 만큼 받아서 다 올라왔는데 그래야 지금 뭐 상장 첫날 뭐 시가총액이 어떻게 또 결정이 되고 또 이게 따상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어느 순간 이 물량들을 털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첫날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팔아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소문난 집에 이제 가면은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벌써 작년도서부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먹을 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오히려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정말 바닥에 묻어놨더니 정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신규주들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를 때 정말 알짜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슈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 경우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면은 다 사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덤벼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게 흔들 때마다 네. 계속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할까 봐. 어. 물론 처음에서는 뭐 따상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더블 상한가도 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그렇죠. 시세는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꺾이고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물타기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물타기 하다가 그게 계속 빠졌는데 그래도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한 6개월, 10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상담 방송에 이제 올라오겠죠. 그렇죠.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지금 여기서 물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비중 80% 이렇게. 그렇죠. 비중.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네요. 워낙 그렇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어떡하나요? 마시고 처음에서 따상을 가면 다행인데 가지 네.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무턱대고 계획 없이 무조건 물타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번 샀다가 한 일주일만 참아 보세요. 그래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사고 또 일주일 참아 보세요. 그래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번 사보다 보면 점점 빠지다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이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버리게 되면 이거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냅둬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청약을 하고 나서 수익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들이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지만 흔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추가 매수 물타기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더블 상한가 가면 너무 좋지만 네, 뭐 못 갔을 때 그때 내가 따상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버티다가 이제 주가 계속 하락하는데 그때마다 물을 타서 저희 상담 방송에 비중 80%로 올라오고 이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크게 된다. 그렇죠. SK바이오 사이언스, SK바이오 네. 팜이 그랬죠. 그랬죠. 맞아요.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뱅크 쓰시나요? 카뱅 계좌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요? 안 쓰세요? 자주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쓰세요? 쓰세요? 저는 있는 저는 K뱅크를 자주 쓰고요. 네네네. K뱅크. 왜? 아니요, 저는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근데 기능이 그러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그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은행을 쓰는 데는 뭐 인증서 놓고 뭐 엄청 복잡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뭐 한 3단계가 있다고 하면 뭐 이체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네. 카카오뱅크는 그냥 그게 한 단계로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좀 너무 편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다른 은행들은 사양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은행들을 다 먹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이 1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용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상장하게 되면 한 18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 한 21조 5천억,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보다 19조 정도 되는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상 간다 그러면 1위가 됩니다. 네. 은행에서. 그런데 이제 PBR로 계산을 했을 때 네. 사실 은행주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비해도 은행주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카카오뱅크가 보여줬던 이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말 이 편리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다른 은행들이 개선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네. 저는 결국은 카카오뱅크가 은행들을 이렇게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출산율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됐든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기존의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네. 부분들 창구를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편리하고 더 접근성이 강해진다고 했을 때 결국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한 쪽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편리함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가 뭐 고평가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충분히 기존의 은행과 함께 생각을 하는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장 이후에는 네. 가급적이면 고가권에서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막 급락이 나와서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한 주, 두 주씩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모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저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과연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 과연 다른 은행들처럼 고배당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은행주라면 네. 네, 비슷하게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한 5%에서 4% 정도를 줬는데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핀테크 그렇죠. 기업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배당을 많이 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배당까지 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카카오뱅크를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행주들 보면 외인들이 지분을 거의 50%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뱅크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외로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상장하고 나면 좀 급락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너무 솔직한 마음의 소리가 나오셔서. 근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탐나는 종목임은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를 그렇죠. 하나 택하라고 하면 어. 뭐 카카오뱅크 좀 가격적으로 많이 네. 급락한다면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중복 청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만에 약 5조 가까이가 지금 돈이 몰렸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내일도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경쟁률이나 몰리는 돈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너무 단기적으로 고가에서 사거나 네, 그죠? 그 뒤로도 계속 그렇죠. 물타기를 하거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 네.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상장에 성공해서 만약에 이게 자리를 잘 잡아서 네. 계속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토스라든지 K뱅크 이제 이쪽 애들이 이제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대로. 네. 그럼 당연하죠. 아까 이주원 전문가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간편하고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플랫폼을 따라하는 실적인데 인터넷 은행이 가장 좋은 부분들은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포라는 거는 건물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밥 줘야 되죠. 그다음에 월급 줘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급 안 나가죠. 빌딩 안 빌려도 되죠. 월세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이익들을 이자를 더 쳐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들 돈 맡길 때 뭐 봐요? 똑같이 어차피 1,000만 원 맡길 거면 여기는 10만 원 주는데 여기는 12만 원 주면 12만 원 준 대로 당연히 몇천 원 더 주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은 분명히 이쪽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많은 큰 은행들이 네. 그 직원 수를 이미 줄이고 있어요. 이미 줄이고 등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잘 자리 잡고 잘 서야 그 다음에 이제 토스라든지 K뱅크라든지 이쪽에 이제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얘네들도 같이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딱 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움직이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은행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들 그런 이제 관련주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우리는 은행주 아니다. 은행 기업 아니다. 우리는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좀 뭐랄까요? 본인들을 싸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재정의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지만 일단 공모주 이제 첫날 청약 첫날 오늘 그만큼 돈이 몰린 점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는지 두 분의 해석이 함께 가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뇌구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저희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다음 스텝, 지금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내일장 주목 업종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오늘 좀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네. 오늘 사실 그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보셨던 네. 그 키워드하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딱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메인.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겹쳤단 말이에요. 이슈 겹치다 보니까 요번에도 그냥 딱 보이는 대로 하면 이게 또 겹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약간 좀 다양성을 좀 방송에서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은 뭐 내일장에 아마 조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 네. 조정 나올 때 매수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 섹터 테마 이렇게 크랩톤 관련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상장이 이제 8월 2일 날, 3일 날 이렇게 해서 아마 청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일정주로 딱 잡아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대성창투라든지 뭐 아주 IB 투자, TS 인베스먼트, 그다음에 뭐 이노테라피, 넵튠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랩톤 상장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뭐 짧게면 짧게 뭐 좀 크게면 크게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요번 한 주 그러니까 뭐 내일은 뭐 조정이 나오면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물론 지금 관련주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때는 분할로 최대한 저점을 노리셔야 될 거고 손절가도 잘 기준을 잡아놓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크래프톤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공모주 관련돼서는 찾아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크래프톤 관련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대성창투나 네네. 창투나 이제 보통 이제 창투사들인데요. 네. 이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죠. 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뭐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의료 장비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요. 예. 뭐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6개월 넘도록 지금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였는데 지지부진하게 며칠 전부터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대성창투나 아주아이비, TS 인베스먼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야놀자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런 네. 유니콘 기업들 투자를 해놓은 그런 창투사들이 좀 이런 IPO가 있다 하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또 크랩톤이라는 게 그냥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 상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카카오뱅크가 이슈가 되는 것처럼 게임 관련주에서는 진짜 이 가장 큰 기업인 NC소프트를 발라버릴 수 있는 네. 이게 용어가 앞설 수 맞나 있는, 모르겠지만 네.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적으로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관련주들도 뭐 한 차례 정도는 마지막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보다는 네, 배틀그라운드를 안 하시죠? 옆에서 보긴 봤습니다. 1등 하면은 오늘은 치킨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앵커님이 네. 라이브 방송으로 이 게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딱 유튜브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인기 게임이다. 네네. 예, 제가 정말 동체 시력이 안 좋은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콘텐츠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요. 네, 이정수 전문가님은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탄소국경에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지구에 이제 생존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슈가 되는 쪽에 돈이 몰리게 되고 돈이 몰리는 쪽에
이슈가 되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가겠죠. 그래서 저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좀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슈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유럽 연합에서 2023년부터 해서 2025년에 시범 기간을 좀 거쳐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다 그랬고 시멘트, 철강 등 이제 탄소 다배출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 결정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죠. 그리고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지난 7월 16일 날에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을 시키면서 그래서 관련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지난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거의 19번 정도를 계속 맨날 심심할 때마다 추천을 하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서 19번이면요. 작년에 9번이고 올해가 1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얘기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후성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요. 연기금들도 미친 듯이 사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되고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뭐 관련주가 꼭 후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도 있고 휴캠스도 있고 그린케미칼 그다음에 KC코트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하나가 치고 가면 그 다음에 있는 종목들이 2등 종목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3등 종목, 4등 종목들도 나중에서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후성의 수급을 봐서는 뭐가 대장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미 에코프로는 2차 전지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뭐 탄소 배출권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뭐 휴캠스, 뭐 KC코트레 뭐가 됐든 간에 뭔가가 하나가 좀 가벼운 쪽에 상한가가 한번 펼쳐지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시장을 보게 되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약세장에서는 이슈가 있어도 급락하거나 그러는데 뭐 야놀자 나오면 야놀자 움직이고 크래프토 나오면 크래프토 움직이고 뭐 토스 관련주면 토스 움직이고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얘기 나오면 또 카카오뱅크 움직이고 뭐 두나무 하면 두나무 관련주 움직이고 근데 웃긴 게 그쪽 관련주들이 아까 전에 이주호 전문가 다 얘기하셨던 바로 창투사 관련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다들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질 않고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그중에 하나의 이슈를 물고 있는 종목이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에서도 조정받거나 순환매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쪽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성이 또 조만간에 또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얘기를 아까 전에 해드린 거니까 뭐 만약에 이제 조정받거나 그러면 한번 잘 보시고 공략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금메달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야말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미리 금메달 같은 종목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방금 탄소 배출권 이야기해 주시면서 후성 정말 잘 가고 있고 정말 잘 가요. 예,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태경 BK 오늘 이야기를 사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2부까지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겠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금메달 같은 종목을 미리 드렸었는데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그냥 흘려 들으셨던 분들은 아침에 막 파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또 아침에 아쉽네요. 네. 끝인가요, 전문가님? 아니요, 뭐 사실 탄소 배출까지 이렇게 걸려서 무려 32%.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 예. 지금 이게 만약에 테마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태경 BK가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뭐 작년에 2019년도에도 뭐 이렇게 상한가를 한 번씩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가 있네요. 네. 뭐 좀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질맛 나게 예고편만 드리고요. 여러분들 후성 씨나 태경 BK 씨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셔야겠죠.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크릿 원정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찾아가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더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